헌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공포하는 상황,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최소 42조가 넘는다 이런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철도 주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혼자 그냥 셀프 비준하면서 왜 이런 중요한 경제 문제 직접 안 챙기세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주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에서 이제 위헌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와대가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좀 더 표면화되고 있고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십니다. 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박 전 대변인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있었던 네. 평양 선언이죠. 네. 평양 선언에는 남북 군사 합의서 등 몇몇의 이제 부속 조항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그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법제처가 그 국가적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언이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된다라고 유권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법제처 해석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법제처는 그 주요한 게 이제 헌법 60조에 국가 네. 재정이 필요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네. 여기 기초해서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라라고 네. 법제처가 유권을 해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해서 국회 비준 요구를 좀 해놔서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9월 달에 있었던 평양 선언에 대해서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당시 있었던 판문점 선언의 부속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군사 합의서 등 그 다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제 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이 건은 그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는 유권을 해석을 해서 네. 어제 이제 정부가 그 대통령 주재로 있었던 국무회에서 네. 국회 그 대통령 비준으로 통과를 시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좀 보수 야권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문점 선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문제 삼는 게 이제 그 남북 군사 합의서상에 있었던 가령 뭐 그 군사 훈련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그 접경 지역에서의 비행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기 때문에 민감한 거다. 따라서 이거는 그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이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외통위 그다음에 국토위 그 국감까지 거부하면서 네. 조명군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제출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썼던 남북 정상 간의 그 선언 조약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비준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을 직격하는 이런 상황까지로 번져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국회 파행 여기까지 이제 계속 그 파장이 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여당에서는 이게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그거 법제처에서 해석도 받았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법리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제 국가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헌법에도 국가가 아니라고 돼 있고 지금 남북 관계 발전법에도 지금 남과 북은 서로 국가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의 특수한 관계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건 이제 국가 안보에 관한 거니까 조약에 해당이 되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 이제 조약이 아니거든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문제는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 판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있었죠. 1999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관련해서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다라고 특수관계다. 네. 그렇습니다. 특수관계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맥락에 따르면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 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 이 문제도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법리 논쟁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또 있다. 왜냐하면은 유엔에서 그리고 국제법상에서는 또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법리적 논쟁으로 제한하지 말고 네. 좀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다툼을 법리 논쟁을 하기보다는 좀 네.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잘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선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령 네. 그 청와대와 정부가 미리 국회에 이제 비준 동의를 요청해 놨던 지난 4월에 판문점 선언은 왜 비준을 선언이 요청했냐. 먼저 네. 비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평양 선언과 그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 그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비준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게 이제 선우가 바뀌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애 낳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선우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 협치를 도대체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안을 보면은 좀 교수님 설명을 잘 주셨지만은 청와대가 너무 이 논란에 일찍 끼어들면서 네.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굳이 청와대가 끼어서 뭐 북한이 국가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리고 그렇죠. 국회 네. 내에서 협의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그 여야 대표들 좀 모셔서 상황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오히려 더 원만하게 갈 수 있었던 문제를 오히려 좀 꼬이게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쉬움을 좀 표시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그 문 대통령이 지금 여야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네.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지금 이미 제출을 해놨거든요. 네, 안 그런데 지금 해주려고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서 네. 선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 지금 왜 먼저 해달라 그랬으면 해줬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그거를 얘기예요. 했으면은 네.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했으면 가장 좋다,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청와대도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거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도 견인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철학의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네.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된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서 좀 초당적으로, 대승적으로 안보 문제에서 또 남북 문제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또 협조를 진솔하게 요청을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야당 측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 고용세습 문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하고 빅딜이 의식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그 보수 야당이나 일부 이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입장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어제 이제 우리 얘기 또 하겠지만은 그 국감장에서 철도 문제만 해도 남북 철도 문제만 해도 42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철도와 도로를 포함하면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국가기관 국책연구소에도 대강 최소 100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추계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그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통일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4,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그 철도 관련한 것도 한 2,900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천억, 2천억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사실은 향후 들어갈 돈이 뭐 100조 이상 된다면 당연히 보수 야당이나 일부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투명하게 좀 얘기가 돼서 그 국회에서 비준도 받고 이 추계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명확히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비준 문제는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북 관계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어제 국감 얘기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국종 교수 어저께 나왔는데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보건복지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응급환자 이송 헬기 문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에서 결정해도 밑에 중간에서 끊긴다. 말로만 지원하지 말고 진짜 좀 해달라.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 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뭐가 걸림돌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국종 교수가 계시는 아주대학만 해도 응급외상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네. 닥터 헬기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국내에 지금 닥터 헬기가 6기가 도입되어 있는데 아주대학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작년에 북한군 귀순 사건도 있었고 그 환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금년 1월 달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서 보건장관이 직접 답변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건 없다라고 이국종 교수가 이제 하소연을 하죠. 무전기도 안 되고 헬기 띄우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가장 이번 국감장에서 이국종 교수가 안타깝게 얘기했던 거는 헬기의 인계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그 전남에서 해경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해경 승무원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응급 헬기가 뜨지를 못한 거예요. 왜? 부두에서 뜰 수 없다라고 당국에서 얘기를 해서 뜨지를 못해서 이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2015년부터 지금 18년 8월까지 그 응급헬기에 대한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뜨지 못한 비율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책임 있는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지원해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시끄럽다는 소음 민원, 그다음에 뜰 수 없다는 그 실무자들의 판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응급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한탄스럽게 얘기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할 부처가 너무 분산돼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뭐 소방청,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뭐 재난 내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차원에서 일원화해서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게 제도를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야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오늘은 이제 기획재정위 국감이 있는데 어제 정부가 일자리 대책 내놨습니다. 또 이 실효성 놓고 또 말들이 많이 있는데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미봉책이다. 네. 그리고 땜질 처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일자리 종합 대책을 보면은 당장 한 단기 일자리입니다. 한 6만 개 정도 만들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시설 투자 수록 한 15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네. 그리고 뭐 대규모 공장 지원 관련해서도 뭐 2조 넘게 지원하겠다. 이런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야당 주장대로라면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정부는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근본적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좀 처방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규제도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좀 노동시장도 좀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치와우 정령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